주말 백패킹을 나섰다.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다음날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하면 몸은 피곤하지만 주말을 탈탈 털어쓴 기분이 들어 개운하다. 인천으로 가기 위해 홍대 입구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기 전 가장 좋아하는 공간에 들러 점심을 먹었다. 비건버거와 두부랩을 먹고 붐비는 연남동 거리를 걸어 다시 지하철을 탔다. 한산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를 탈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두근거렸다.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조금 더 들어가 무이 1번 마을버스로 또 한 번 갈아타야 한다. 늘 뚜벅이로 여행하는 우리는 이제 버스를 갈아타는 일이 그다지 번거롭지 않게 느껴진다. 이것이 우리가 여행하는 방식이니까. 버스에서 내려 호룡곡산에 들어섰다. 정상으로 향하는 길이 아닌 산 둘레로 난 길을 따라 편안히 걸었다. 조망이 있는 화려한 등산로는 아니지만 멀리 파도 소리가 우거진 나무를 넘어 들려온다. 그렇게 1시간 남짓 걷다 보면 금세 바다가 나타난다. 무의도 박지로 가는 길은 바위로 뒤덮인 곳을 지나게 된다. 보통의 바위와 다른 색감을 하고 있는 무의도의 바위들이 눈에 띈다. 유난히 붉은 빛의 돌무더기를 차근차근 밟아 넘다 보면 거대한 바위가 길을 막아서고 있다. 조심조심 이곳을 넘어서니 또 한 번 해변이 나타난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해루질을 하고 계셨다. 끊임없이 다른 질감의 길이 나타나는 것이 재미났다. 산길을 지나 모래 해변을 건너 바위 더미를 넘고 갯벌을 가로지른다. 걸음걸음마다 색다른 기분이 들었다. 지겨워. 박지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친구 텐트 옆에 집을 지었다. 의자와 테이블을 펴고 바로 앞에 펼쳐진 바다를 보며 앉아 쉬었다.
이곳은 뒤로는 쏟아질 듯 솟아오른 붉은 암벽을 등지고 앞으로는 자갈의 파도가 부서지는 바다를 면하고 있는 곳이다. 클라이밍을 하는 우리는 암벽이 익숙하다. 그래서 이곳에 오기로 했을 때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더랬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던 무의도 한하계의 붉은 암벽은 클라이밍을 하던 곳의 암벽과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삼각으로 각이 잡히며 무너져 내린 암벽의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바다를 바라보다 일어나 등을 돌리면 솟아오른 암벽이 텐트들을 끌어안고 있었다. 서울에서 가까운 박지인 만큼 끊임없이 백패커들이 도착했다. 암벽 앞에 옹기종기 텐트를 치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졌다. 바닥이 딱딱해 못이 잘 박히지 않자 옆 텐트에서 망치를 빌려주시고 가족을 따라 캠핑 온 강아지의 애교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렇게 백패커들은 텐트 사이에 비어있는 서로의 거리만큼 가까운 듯 독립된 관계를 맺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밤에는 아기자기한 불빛이 밝혀졌다. 멀리 점점이 보이는 도시의 야경과 빛나는 텐트들이 알록달록한 밤 풍경을 수놓고 있었다. 우리는 깜깜한 해변으로 헤드랜턴을 끼고 걸었다. 낮보다 파도 소리가 2배는 커진 것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니 기온이 쌀쌀해져서 텐트로 들어와 몸을 녹이고 잠에 들었다. 해가 떠오르자 약속이라도 한 듯 사람들의 움직임이 깨어났다. 하나둘 조용하고 느린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우리는 전날 챙겨온 따뜻한 물로 커피를 내리고 삶은 옥수수를 아침으로 먹었다. 김이 안 나. 김 넣어. 김 넣어? 둘째 날인 오늘은 한하계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자연암벽으로 이동해 클라이밍을 하기로 했다. 우리는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싫어 해변으로 난 산길을 따라 들어갔다. 그런데
걸으면 걸을수록 길이 사라져갔다. 그는 길에 난 기다란 홈들을 가리키며 자꾸만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내 눈엔 그저 물이 흘러간 자국 같았다. 낙엽에 발이 푹푹 빠지고 경사도 점점 더 가팔라졌다. 길이 아닌 곳을 걷게 되니 거미줄과 온갖 마른 잎을 잔뜩 뒤집어 쓰게 되었다.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는 지경이라 우리는 등산로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했다. 드디어 등산로가 나타나고 벤치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호룡곡산 정상에 거의 당도해 있었다. 길을 헤매면서 호룡곡산을 다 올라버린 것이다. 암벽 등반 하기에는 몸이 너무 지쳐버렸다. 호룡곡산은 자그마한 산이지만 등산로가 아닌 길로 한참을 헤매다 보니 금세 체력이 바닥났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걸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정상의 시원하게 트인 풍경은 우리의 땀을 식혀주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사서하며 겨우겨우 한악의 암장으로 향했다. 한악의 암장은 해변을 마주하고 있는 멋진 붉은 암벽이 특징인 곳이다. 클라이머들이 많이 찾는 인기 암장이기도 하다. 다양한 난이도의 루트가 많이 개척되어 있고 암벽이 파티션처럼 공간을 나누고 있어 여러 등반팀이 동시에 편안히 등반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우리는 이곳이 두 번째 방문이다. 몇 년 전 그와 나는 이번 여행과 같이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이곳을 찾은 일이 있었다. 해벽을 등반한다는 기대감을 안고 도착한 한악의 암장엔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었다. 물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온 것이다. 하지만 아직 클라이밍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고 안쪽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장비를 풀고 등반을 시작했다. 그가 루트 하나를 완등하고 내려왔을 때 이번에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악의 암장은 우리에게 그런 실패의 기억이 있는 곳이어서 오늘의 등반이 무척 기대되었다. 하지만 그날의 실패에서 남은 것도 있다. 우리는 한악의 해수욕장에서 거잔포 선착장까지 걸어서 나왔다. 무거운 등반 짐을 지고 있어서 2시간 가까이 걸렸다. 하지만 그날의 걸음이 우리를 백패커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무거운 등짐을 지고 해변을 걷는 일이 즐겁다는 것을 배운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를 백패커로 만들어준 한악의 암장에서 드디어 등반을 마쳤다. 호룡곡산을 헤매느라 고생 꽤나 했지만 이번엔 실패가 아닌 성공한 등반 여행이었다.